도형에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 요 부분을 할 건데, 우리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그 1차 함수식이요. 얘가 이제 그 함수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직선형이 나오죠. 그래서 1차 함수도 직선의 방정식 안에 속합니다. 그 직선형이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직선형이 나오는 게 또 있었는데, x는 p, y는 q 형태.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었죠. x는 2 예를 들어 있으면은 x는 2는 2 찾아가지고 요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 y는 2는 y에서 2 찾아가지고 y는 2 쓸 수 있는 거잖아. 요런 것들도 직선의 방정식에 속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p나 y는 q, 얘네들은 1차 함수냐 라고 하면은 아니죠. 1차 함수가 아닌데 직선이 나오는 거잖아 지금. 더군다나 x는 p 같은 경우에는 얘는 함수 자체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래프로 나타냈을 때 우리가 직선이 나오기 때문에 얘네들을 전부 다 묶어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의 방정식 문제에 대부분의 문제들은 1차 함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 ax 플러스 b꼴로 놓고서는 문제 풀었던 것들 있죠. 뭐 기울기, y절편 찾아가지고 했던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나와요. 근데 그런 것들 외에 다른 직선들이 또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다 합쳐가지고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자, 첫 번째,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요거 예시가 좀 바로바로 있으면 좋긴 한데, 뭐 중학교 2학년 때 풀었던 문제들이죠. 사실은 뭐 기울기가 2인데 얘가 지금 1,5를 지난다라고 해주면 y는 2x 플러스 k라고 놓고 얘를 집어넣어서 k값 찾았던 거 기억나죠? 그런 형식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었는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빠르게 이제 항등식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면, 얘가 이제 1,5를 지나니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y-5는 m x-1이에요. 그럼 x 자리에 1 집어넣고 y 자리에 5를 집어넣었을 때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이 되죠. 0은 m 곱하기 0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형태를 만들어 놓고 그래 놓고선 이제 m을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죠. 기울기 2를 마지막에 집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 풀자라는 건데 뭐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 자, 서로 다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하면 두 점을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죠.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니까 x2-x1분의 y2-y1 형태로 기울기 잡고, 아까 했던 방식대로 두 점 중에 한 점을, 지금 여기서는 a점을 잡고선 항등식 형태로 우리가 표현을 해줬네요.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위에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x절편과 y절편이 주어진 직선의 방정식, 예를 들어서 0,3을 지나고 뭐 1,0을 지난다라고 하면 위에 있는 방식으로 풀어도 돼요. 기울기 얼마예요? 1분의 마이너스 3x에다가 y절편 3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 있죠.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얘를 또 공식화를 해준 거죠. x절편이 지금 1이고 y절편이 3이니까 뭐 1분의 x 더하기 3분의 y는 1 형태로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금 당장은 잘 안 써도요. 저는 이거 산술기하 뒤쪽에서 문제 풀 때 그때 많이 봤거든요. 도형의 방정식에 나오는 뭐 산술기하 응용 문제들. 그래서 알고 있어야 돼요. 예, 알고 있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만한 게 뭐가 있지? 요거. 저는 요거 되게 중요한 공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두 직선이 있어요. 두 직선이 만약에 기울기가 다르면 둘이 어떤 한 점에서 만나겠죠. 그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면 굉장히 여러 개가 나올 수 있잖아. 이 점만 지나면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무수히 많은 어떤 직선들이 나오죠. 그 무수히 많은 직선들 때문에 K라는 문자로 잡아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두 직선이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직선이 예를 들어 뭐 1,2를 지난다 이렇게 한 점을 더 주면 그거를 XY 자리에 여기 집어넣었을 때 K값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러니까
그 교점 지나고 한 점을 더 주기 때문에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 이것도 이제 평소에는 잘 안 써요. 평소에는 그냥 문제 풀 때는 풀면 되는데 그 이제 뒤에서 좀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나오는데 두 직선의 그 교점이 이제 몇 사분면 위에 존재한다. 뭐 그렇게 되는 그 범위를 구하여라 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그런 거 풀 때 되게 유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좀 그때 대해서 또 얘기를 해줄 거고, 또 뒤에 이제 원의 방정식 문제 풀 때도 요거 이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공식으로 또 나오거든요. 비슷한 어떤 모양으로. 그래서 요거 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두 점을 이은 선분의 문제는 아마 쉬울 거예요. 중학교 2학년 그 1차 함수 문제랑 굉장히 많이 흡사한 기본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에 두 점을 이은 선분의 중점을 지나고, 그러면 중점부터 좀 생각을 해보면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면 되니까 3, 마이너스 1 이렇게 지금 나오죠. 중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2다. 이 점 지나면서 기울기 2니까 y는 2x 플러스 k라고 놓고 얘 집어넣어서 k값 찾아주면 되는 문제입니다. 쉬워요. 자, a, b에 대해서 선분 a, 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했으니까 1대2로 내분하는 점. 자, 그러면 내분점 두 개 더한 거 3분의 크로스로 1 마이너스 4 콤마 3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12 이렇게 되면서 얘가 얼마? 마이너스 1 콤마 그리고 3 이렇게 지금 나오겠네요. 이 점과 점 마이너스 2 콤마 4를 지나는,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는 거죠. 그럼 기울기가 1분의 마이너스 1이네요. 플러스 k 형태 쓴 다음에 요거 집어넣어서 찾아주면 돼요. 그럼 y값 3은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1 플러스 k니까 k값이 2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1차 함수 그 식을 써줄 수가 있는 거죠. 자,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할 때 넓이를 2등분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그래프를 좀 대략적으로 좀 그려보면 0,2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이니까 한 요쯤에 b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있고 4, 3이 있으니까 뭐 한 여기쯤 4, 3 이렇게 있으면 얘를 이렇게 이었을 때 둔각삼각형 형태가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죠. 그때 이제 A를 지나는 직선이 그 삼각형 ABC의 넓이를 점 A를 지나는 직선이 2등분할 때, 자, 그러면 요런 거죠. 그 B랑 C의 중점이 있을 거예요. 뭐 얘가 지금 축 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하니까 여기 중점이 있을 때 중점과 A를 지나는 요 직선이요. 두 삼각형의 넓이가 서로 동일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A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해주면 나뉘어진 두 삼각형의 높이가 똑같거든요. 얘도 여기가 직각으로 내린 것, 이 수선의 발이 높이고 얘도 그 수선의 발이 높이고 하니까 결국 밑변 길이만 서로 동일하게 만들어주면 된다라는 거잖아. 그럼 B와 C의 중점 M을 지나고 A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두 개 더한 다음 나누기 2 하면은 얘가 1, 그죠? 그리고 0, 1,0이 되는 거네요. 그럼 1,0과 0,2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둘 다 지금 x 절편과 y 절편이죠. 그럼 아까 배웠던 거 한번 써먹어 볼까요? 1분의 x 플러스 2분의 y는 얼마? 1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지. 이걸 y는 꼴로 바꾸면요, 그 양변에 2를 곱하면 되는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 형태가 나오겠네요. 아니면 뭐 두 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찾으면 되고 그냥. 자, 그 다음에 직선이 실수 k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의 그 좌표를 구하시오라고 지금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항등식 이용해서 k로 한번 이 식을 묶어줘 봅시다. 싹 푼 다음에 k로 묶어야죠. 왜? k의 값에 관계없이니까. 그러면 지금 2kx 더하기 4x 더하기 3ky 더하기 5y 더하기 k 더하기 3은 0이니까 k로 묶어주면 2x 그리고 더하기 3y 그리고 더하기 1 그리고 k 없는 것들 더하기 4x 더하기 5y k 없는 것들 더하기 3은 0. 자, 그럼 k값 관계없이니까
얘 0 만들고 얘 0 만들면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연립하라는 거죠.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랑 4x 플러스 5y 플러스 3. 예, 요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연립을 해가지고 답을 써줄 수도 있고, 뭐 사실 그 말이 그 말인데 아까 그 형태 모양 자체가 그 첫 번째 식 더하기 k로 묶어가지고 두 번째 식은 0 형태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지금 2x 플러스 3y 플러스 1이랑 4x 플러스 5y 플러스 3이 뭘 의미하는 거야? 두 직선에 만나는 교점을 지나는 어떤 그러한 직선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줄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그 다음 밑에인 거. 두 직선의 교점과 점 3,0을 지난다. 그럼 얘 아까 어떻게 했었어? 그러면 2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1 더하기 k로 묶어. 그 다음에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1은 0이라고 써주고, 그 다음에 그 외의 점, 지나는 점이 3,0이니까 x자리에 3 집어넣고 y자리에 0을 집어넣어서 k값을 찾아주면, 그러면 요 식 자체가 그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쵸? 그렇게 공식을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얘네 둘의 교점 찾고 그 교점과 3,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따로 구해줘도 되는 거고. 그죠? 자, 요런 문제예요. 요 4번 같은 문제. 아, 이 문제는 다르게 풀어야 되는구나. 아, 내가 생각했던 그 문제가 아니구나. 자, 일단은 얘는 어떻게 풀면 되는 거냐면요. 이 직선이요, 무조건 지나는 점이 있어요. 그 점을 먼저 찾아줘야 돼요. 그러려면은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을 찾는 거기 때문에 m으로 한번 묶어보면은 x-4 이렇게 나올 거고, 마이너스 y-6은 0 이렇게 나오니까 얘가 4,6을 m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두 직선, 이 직선 첫 번째 직선을 그래프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는 지금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될 거고, 밑으로 내려가면서 y절편 2에다가 x절편 2가 되는 그래프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얘가 4,6을 무조건 지나니까 4,6이 뭐 한 요쯤 있다고 칩시다. 이게 4,6 이렇게 지나는데, 얘가 제 1사분면에서 만나도록이니까, 자, 예를 들어서 요렇게 가면 여기 2사분면에서 만나고요. 요렇게 가면 얘가 지금 4사분면에서 만나잖아요. 그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쵸? 요 사이에서 1사분면에 만날 수 있다라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요, 얘를 y는 꼴로 바꿨을 때 기울기가 뭡니까? 기울기 x 개수니까 이거 기울기 m이죠. 그죠? 기울기 m이라고 잡아줄 수 있고, 그러면 그 m 값이 지금 2,0을 지날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m의 최대. 그 다음에 이 0,1을 지날 때가 기울기 m의 최소값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럼 범위 자체가 요렇게 두 점 지날 때 안 들어가게끔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럼 2,0 지나고 4,6을 지난다 라고 했을 때 기울기 m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6이죠. 3이네요. 그죠? 자, 여기 지금 0,1을 지날 때 그 기울기는 얼마예요? 그러면은 4분의 6에서 2 빼니까 4,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m 값의 범위, 1사분면 위에서 만나는 그 m 값의 범위는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2가 아니지, 3이지. 그쵸? 네. 자, 만약에 는이 들어가 버리면요, 축 위에서 만나는 그 점이 돼버리기 때문에 얘는 1사분면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 문제도 되게 중요한 문제예요. 네. 문제 풀 때 혹시나 이렇게 푸시면 안 돼요. 얘네 둘 교점 찾는다고 두 개 연립해가지고 m에 대한 x값, m에 대한 y값을 만들어 놓은 뒤에 얘를 이제 1사분면이니까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둘 다 만족하는 그 n값 범위 연립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진짜 내신 시간 내에 못 풀어요. 자, 얘 다시 한번 푸는 방법 좀 정리를 해줄게요. 뒤에 지금 m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점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 점을 먼저 찾고, 그 다음에 앞에 지금 하자 없는 그 직선 있잖아요. 걔를 그래프에 그려놓은 뒤에, 그 다음에 이 무조건 지나는 점을 지나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분면을 지나려면 이 범위가, 기울기 또는 뭐 m값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를 해주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새롭게 배우는 거는 없습니다. 예.
사실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의 메인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점과 직선 사이의 그 거리 공식을 이용한 문제들이에요. 그게 사실은 메인이고 그 앞쪽에 있는 것들은 중학교 2학년 때 다 배웠던 부분들이거든요. 뭐 두 직선이 평행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돼요? 예를 들어 y는 ax 플러스 b 형태라고 했을 때 a 값 기울기가 서로 동일하고 b 값이 서로 다르면 평행한 거고 a랑 b가 둘 다 같으면은 얘가 이제 그 일치하는 거죠. 아, 수직은 새롭게 배우는 거다. 수직은 두 직선이 있는데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일 수직이려면요 요 기울기 있죠. 두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나와야 돼요. 요거 여기 있죠. 지금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m 값과 m 프라임 값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된다. 요거는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죠. 평행은 우리가 배웠고. 자, 그래서 이거랑 관련된 문제들도 한번 좀 풀어볼게요. 수직만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에 평행하고, 그럼 기울기를 우리가 여기서 알려주는 거죠. 기울기 얼마? 5분의 5, 1.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입니다. x절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마이너스 1,0을 지난다라는 거죠. 그 y는 x 플러스 k라고 쓰고 그 다음 마이너스 1,0을 지나니까 집어넣으면은 그러면은 k 값이 1이죠. y는 x 플러스 1 형태로 우리가 쓸 수 있고 두 점 AB에 대해서 선분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 내분점이니까 3분의 8에다가 마이너스 2, 3분의 12에다가 더하기 3, 그죠? 계산하면은 2, 5 이렇게 지금 되겠네요. 그죠? 그 내분점을 지나고 직선의 수직이래요. 요 점 지나면서 요 직선의 수직이래. 얘 기울기 얼만데? y는 꼴로 바꿔보면 마이너스 3분의 1x로 시작을 하죠. 그죠? 맞죠? 그러면은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값이 얼마예요? 3이죠. 그러니까 얘 기울기가 얼마다? 3이다. 그러면 기울기 3에다가 이 점 지나니까 k값도 찾을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요런 거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직선이 서로 평행하도록 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이것도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는데 얘를 그냥 y는 꼴로 바꾼 다음에 기울기에 대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는 0 형태로 되어 있는 데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얘 지금 개수가 a니까 a분의 얘 1이죠. 그 개수 b가 서로 동일하다 이용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2a 플러스 3 그 다음 y의 개수가 a니까 요렇게 지금 적어주는 거지. x 개수, y 개수 서로 동일하다.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그러면은 3분의 1까지 되면은 얘가 일치하는 거고 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평행하다가 되겠죠.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문제예요. 이 상태에서 x자로 곱해주면은 a제곱은 2a 플러스 3이 될 거고 한쪽으로 넘겨주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이니까 두 개가 나오겠네요. 3 하나 마이너스 그럼 a 값이 3이거나 마이너스 1인데 근데 a가 만약에 3이 돼버리면 얘랑 겹쳐버리죠. 그죠? 그러니까 a가 3이 아니고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게 나오는 거죠. 그죠? 3이 돼버리면 일치합니다. 두 번째,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 되도록 이라고 지금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얘 기울기 찾고 얘 기울기 찾는 다음에 두 개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용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그렇게 합시다. 얘는 얘 기울기 얼마예요? 넘긴 다음에 나눠주면 되기 때문에 a 플러스 2분의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 이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 기울기는 3분의 a 마이너스 2 형태로 쓸 수 있네요. 그죠? 그래서 두 개를 서로 곱했을 때 두 개 서로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곱하면 3a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요 값이 마이너스 1이다. 풀어주면 되죠. 위에 거 풀면 마이너스 a제곱에 플러스 2a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에다가 마이너스 6 한쪽으로 넘겨주면 a제곱에 마이너스 5a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지금 6 하나 마이너스 붙으니까 a가 6 또는 지금 마이너스 1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에서 지금 양수 a라고 줬기 때문에 6이 된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예요. 두 점에 대한 선분 a, b를 지나 a가 0,4, b점이 3,1. 그 a, b의 수직이등분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2등분이니까 일단 그 절반인 m 값을 먼저 찾아줄 수가 있고, 그러면 얘가 지금 2분의 3, 2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a, b를 지나는 기울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죠. 얘 기울기 얼마? 3분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이기 때문에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려면 얘 기울기가 1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울기 1에 2분의 3, 2분의 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형태를 써주면 돼요. 이렇게 써놓고 집어넣어서 K값 찾아주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많이 써먹어요. 근데 이제 대표적으로 써먹는 문제가 뭐냐면, 우리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외심 배웠었잖아요. 그죠? 외심 배웠었는데 세 점을 알려줘. 그래놓고 이 삼각형의 외심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가 나와요. 그런 걸 풀 때 물론 한 점에서 이제 세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다라는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앞에서 배웠었죠. 피타고라스 이용해가지고 그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도 풀 수 있지만, 그 두 번째 외심 성질인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외심에서 만난다라는 그 성질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이제는. 그래서 꼭지점 좌표를 다 알기 때문에 그 선분까지도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 개만 사실 찾아주고 그 두 직선의 교점만 찾아주면 외심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요것도 사실 중학교 2학년 때 있었던 문제인데, 세 직선이 삼각형을 이루지 않으려면 첫 번째로, 여기 지금 다 정리가 되어 있네. 세 직선이 모두 평행하면 삼각형 못 만들죠. 세 직선 중에서 두 직선만 평행해도 삼각형 못 만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게 중요한데, 세 직선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삼각형 못 만들어요. 그 외에는 삼각형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예. 그래서 얘가 지금 기울기가 얼마냐면 1이고, 얘 기울기는 넘기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 기울기가 얼마야? a분의 2잖아요. a분의 2. 그죠? 그러면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첫 번째 건 안 되죠. 세 개 다 평행할 수가 없잖아. 얘네들이 이미 지금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첫 번째 a가 2일 때, 두 번째 얘네 둘이 서로 같은 경우니까 a가 마이너스 4일 때, 그죠? 세 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가 얘랑 만나는 교점 찾아. 연립해서 찾을 수 있죠. 두 개 빼버리면은 3i. 3i는 4. 이렇게 나와요. 그럼 y 값이 지금 3분의 4거든요. y 값이 3분의 4. x 값은,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 y는 x니까 어차피 이게 3분의 4니까 3분의 4, 3분의 4네 교점이. 그 교점을 얘도 지난다라고 잡아주면 되는 거잖아. 이 위에 집어넣었을 때 참이 된다. 그럼 a 값이 바로 나와버리죠. 그렇게 해서 a 값 찾아주는 거. 이게 세 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교과서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잘 알아둬야 돼요.